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중국 화웨이 사태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정보 기술업체 여러분들 화웨이 기업 아시죠? 화웨이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중국 화웨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 제품 구매를 금지하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과 함께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요청했고, 영국, 프랑스 정보기관도 화웨이 안보 리스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사태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와 지난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사태 과정에서 드러난 한미 간의 소통 부족과 불신을 고려할 때 미국의 우리 정부에 대한 친중, 친북 문제에 대한 의심은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구글, 인텔, 캘컴, 영국의 ARM, 파나소닉 같은 기업들이 잇따라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한국에도 LG, U+ 등의 사태를 구체적으로 들며 같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라고 정부 채널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요구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업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 교역 규모가 매우 큰 상황에서 화웨이 사태의 불똥이 어떤 방향으로 뛸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화웨이 사건으로 중국의 수출에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언뜻 결렬된 미중 무역협상의 보복 조치로 보입니다. 화웨이는 중국의 대표 IT 기업입니다. 화웨이 매출은 삼성전자 절반, 2018년 기준 1,070억 달러 수준이지만 이 화웨이는 말이죠, 휴대전화부터 네트워크 장비까지 안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미국은 이런 중국 대표 기업을 압박해서 중국의 전반적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인 셈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국가와 기업을 운영하는데 IT는 신경망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 장비를 많이 쓰는 이동통신업계에서는 화웨이가 다른 업체 제품 가격보다 30%가 싸고 성능도 30%가 좋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IT 산업을 이대로 두면 결국 미국의 경제와 미국의 안보 독점권을 흔드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자 생각입니다. 전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고래 싸움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 영향만은 최소해야 할 것입니다. 화웨이 사태에 대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부정적인 요인이 교차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당장 경쟁하는 기업엔 큰 호재가 되겠지만 다른 제품을 사야 하는 기업들로서는 경제적 부담과 경제력 약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태가 길어지면 미중 간 관세, 비관세 장벽이 높아져 자유무역이 축소되고 교역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6개월째 수출이 감소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정치권과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사태가 더 확산되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한 시나리오도 세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는 무역 패권 다툼에
희생양이 될 뿐입니다. 우리나라 살림의 경제 기초 체력이 굳건한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과 투자와 소비가 일제히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분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6조 2천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64%가 감소했고, SK하이닉스는 1조 3,66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7%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는 1,320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화웨이의 반도체를 납품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큰 손인 중국 고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두 회사의 지난해 매출 가운데 중국 비중이 무려 30%가 넘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의 3%가 화웨이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로 먹고 살고 성장해 왔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에 이은 패권 전쟁이 큰 암초로 다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시나리오에 따른 정책 수립과 시행착오에 따른 대응 논리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화웨이 사태가 사드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갈수록 심화되는 조건에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가오가 될 것입니다. 현재 화웨이 사태는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니라 안보 이슈, 국가 전략 이슈와 연관돼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화웨이 견제에 따른 한국 스마트폰 업계의 반사이익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지난 사드 보복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이 무려 7%가 감소하고 중국인들의 관광객이 60%가 감소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BBC에 따르면 구글에 이어 세계적 반도체 설계업체인 영국 ARM사가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BBC는 회사 내부 문서를 입수해 ARM 측이 직원들에게 화웨이는 물론 화웨이 자회사와 사업까지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화웨이 사태가 이미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문제가 아니라 세계 산업과 시장을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미중 두 나라 간 패권 싸움에 전초라는 관측이 높아 사태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엮여 있어 사태를 관망하고 있지만 이제는 정부도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에 설지 선택을 강요받는 국면이지만 선뜻 한쪽 편을 들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6.8%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 국가이고 미국은 혈맹과 더불어 제2의 교역 국가입니다. 사드 사태 때 중국 측 보복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경험은 고민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직 가입자의 30%를 보유한 LG U+는 화웨이의 오지 장비를 일부 사용 중이라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100여 곳의 한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동맹국에 요구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한국에도 동참을 요구할 거란 건 예견된 일 아니겠습니까? 큰 피해를 본 사드 사태까지 재발할까 우려가 됩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문제 삼는 이유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바로 국가 안보입니다. 화웨이가 공급한 오지 장비나 부품을 통해 미국의 통신망을 해킹하거나 마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화웨이는 불과 15년 전만 해도 미국 기업 기술을 표절하고 경쟁사 장비를 훔쳐가는 이류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이랬던 화웨이가 지금은 글로벌 1위 통신 장비업체로 성장해 세계시장 지배력을 키워가는 데 대해 불만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우리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화웨이 부품을 수입해 쓰거나 화웨이의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다른 기업들 역시 자칫 중국의 보복을 불러일으켜 제2의 사드 사태가 번질까 자불안석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여러 변수와 손익계산을 신중히 따져보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에 대비해 대응 논리를 준비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핵심 동맹국인 미국에 반대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일본, 영국 기업들은 화웨이 제품 판매 중단을 통해 미국 제재에 힘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기술 전쟁 국면에서의 생존 전략과 양국 압박에서 벗어날 틈새를 만드는 게 우리 정부로서의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상대는 중국입니다. 이미 사드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태 때 중국의 보복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한국이 미국과 손을 잡게 된다는 의미는 반대로 중국과 적을 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는데요.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한국 경제와 외교 정치 전반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전략적이고 긴밀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대해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견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